뻥! 리넛 코코넛. 패스트푸드 음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리너TV의 리너파파와 함께하는 엄마 아빠 성장기입니다. 한 분야에 대해 100권의 책을 읽는다면 누구든지 준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중한 내 아이를 키우는 일에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더 알아간다는 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제가 이것을 몇 초 동안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빨리 먹기 위해서는 이 아이스크림이 차갑지 않아야 되겠죠? 네, 그럼 차갑지 않게 하는 한번 초능력을 써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짜 되네.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안 차고, 안 차고. 안 차고. 안 차고. 진짜 하나도 차갑지가 않지 않고요. 정말 차갑네요. 네. CD는 절대로 이렇게 못 됩니다. 정말 차가워요. 자, 역시 CD는 이렇게 못 됩니다. 한번 문제를 내볼 텐데 여러분들이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 패스트푸드 음식은 아이들이 맛있게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2번. 패스트푸드 음식은 우리 아이들의 육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3번. 패스트푸드 음식은 우리 아이들의 인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 4번. 패스트푸드 음식은 우리 아이들의 육체적인 건강과 인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네,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생각하셨습니까? 답이 몇 번인지는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끝까지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책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 내 아이를 해치는 가짜 음식. 네, 우리 아이를 해치는 가짜 음식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위에 써있는 글씨를 보면 산만한 아이, 난폭한 아이, 공부에 관심 없는 아이, 아토피염에 걸린 아이, 음식으로 아이의 미래를 바꾼 세계 보고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의 내용이 대충 어떤 것인지 점점 드러나죠. 여기 아래 보면 세계 밥상 10년 취재 완결판, KBS 수요기획 밥상 재건 프로젝트, 어떤 약도 안 됐던 우리 아이, 음식이 답이었습니다. MBC 스페셜 두뇌 음식,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꼴등이던 아이가 1등이 됐어요. MBC 특집 위험한 밥상, 문제행동 성격 탓이 아니라 밥상 탓입니다. 이렇게 이 저자가 책에 다니면서 취재했던 내용들을 책으로 엮은 겁니다. 그만큼 더 신빙성이 있는 자료겠죠. 그리고 뒤에 보면 아이의 행동 문제 밥상에 해답이 있다. 식탁을 지배한 가짜 음식과 행동 연구 결정판, 가짜 음식의 왕 중의 왕, 식품 첨가물 완벽 해부. 이런 책이에요. 이것만 봐도 이 책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우리가 대충 이제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책을 직접 보면 더 깊이, 더 다양한 정보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레시피도 나와요. 그런 부분까지도 아주 조목조목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그 저자의 아이가 영구치가 상실된 거예요. 영구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 가서 이빨이 안 나서 치과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빨이 없어요. 영구치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의사와 상담하고 그러는 가운데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여기저기 다녀보고 또 혼자서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영양 결핍 이것이 영구치를 상실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의사와 의논을 나누는 가운데 의사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영양결핍증이 이 영구치를 상실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보고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호르몬 이런 것들이 칼슘 섭취를 방해하고 분비를 도와서 이제 이 아이가 영양결핍증이 되는 거죠. 칼슘에 대해서. 그래서 이빨이 상실되어지는 이런 일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안전합니까?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세 가지, 오늘도 세 가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주관적으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았던 것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패스트푸드 음식이나 그런 음식이 우리 아이의 육체적인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입니다. 육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이런 패스트푸드 음식이나 과자, 음료수, 우리 아이들이 먹는 수많은 간식들, 이것들 중에 거기에 들어있는 수많은 식품 첨가물 중에 가장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면 이 당분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 감미료라고 하기도 하고요. 인공 감미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액상과당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몸에 안 좋냐면 설탕 같은 경우는 차라리 설탕이 낫다는 얘기를 해요. 설탕보다 그것이 6배나 더 당도가 높고요. 설탕은 소화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독소가 약해지고 그것을 간에서 해독을 시키는데, 이러한 인공 감미료나 또는 액상과당은 이게 직접 간에서 그것을 다 해독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간으로 직접 오게 되어지고 그것을 간에서 해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간이 더 부담을 갖고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간이 무리를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 설탕, 차라리 인공감미료나 액상과당보다는 설탕이 낫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리고 설탕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게 정제시키는 가운데 여러 가지 약품을 쓰고, 그래서 그 약품이 우리 몸에 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백설탕보다는 황설탕, 그리고 설탕보다는 물엿이나 조총이 낫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엿과 조총에는 그러한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합성 그런 첨가물들을 보통은 넣지 않기 때문에, 또 넣어도 그렇게 많이 안 넣기 때문에 그게 차라리 안전한 음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 참 이게 요즘 아이들의 건강에 위협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올 여름이었죠.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아이스크림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네, 알잖아요. 아이스크림 싸게 인터넷으로 막 이렇게 사잖아요. 또는 이렇게 마트에서 할인을 하는 곳에 가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다 가득 재워놓고 하루에 하나씩 우리 세 아들들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오래 먹었어요. 먹는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이 셋째에게 이상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어린이집을 갔는데, 그러니까 방학을 하고 나서 개학을 하고 방학 내내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고 어린이집을 갔어요. 갔는데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님, 우리 아이가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무슨 어린아이가 다크서클입니까? 이랬더니 선생님이 그러게 말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이렇게 다크서클이 있는 거예요. 정말 다크서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지난 다음에는 보니까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정말 우리 막내가 이렇게 다크서클이, 어린아이인데 피곤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말했는데, 아내가 그 얘기를 듣더니 저랑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다크서클, 피곤하다는 것이고 간이 힘들다는 것이고.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스크림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정말 다크서클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것들 체험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여기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당분을 먹으면 그런 액상과당 또는 식품 첨가물에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 이런 것들을 먹으면 간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이 많은 부담과 무리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 수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다크서클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간을 혹사시킨다라는 겁니다. 예. 학교 다니면서도 피곤하고 또는 어린이집 다니면서도 피곤하고 그때 그 피로를 해소시켜주고 또 안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들을 또 해소시켜주고 우리 몸의 건강도 하게끔 면역력에도 좀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이 간을 우리가 혹사시킨다면 우리 아이들 더 피곤한 삶을 그리고 몸은 점점점 면역력은 점점점 약해지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단 걸 많이 먹이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패스트푸드 음식이나 또는 우리가 아이들이 먹는 간식,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나 이런 데 들어있는 그런 인공 감미료 또는 액상과당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육체적인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토피 아닙니까? 아토피. 이 아토피는 중금속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중금속.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패스트푸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먹기보다는 야채나 채소, 과일 이런 색깔의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색깔의 음식들은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수많은 미네랄들을 거기서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중금속을 배출해주고 몸의 독소를 해독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해조류나 해초류 뭐 이런 거 또는 형형색색의 그런 과일들 초록색 야채들 이런 것들이 몸에서 해독시켜주고 그리고 중금속을 배출해주고 이건 도와준다는 거죠. 해독은 너무 중요합니다. 간이 필요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요. 면역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덜 지칩니다. 집중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식품 첨가물에 노출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혹사시키고 우리 아이들의 간을 혹사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면역력과 또 건강을 더 안 좋게 만들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무젓가락, 표백제가 잔뜩 들어가 있는 거죠. 표백제로 하얗게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음료수, 포도주스나 오렌지 주스나 그런 주스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음료수는 정말 식품 첨가물 덩어리인 거예요. 거기에 포도 0.01% 들어가지 않은 포도주스 뭘로 만들었을까요? 그 맛, 색깔, 향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칼슘을 배출시킨다라는 부분도 또 문제로 남게 됩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로 패스트푸드 음식은 우리 아이들의 육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패스트푸드 음식은 우리 아이들의 인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있다입니다. 우리 어떤 신경, 정신 이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저는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칼슘이고 하나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미량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이 미량이 우리에게 늘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325가지인가요? 의 효소를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효소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마그네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분비되어지는 호르몬이나 효소들이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미량이 필요한데 그 미량이 부족하다, 유지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체에 있는 수많은 호르몬과 효소들이 작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겠죠. 뿐만이 아니라 이 칼슘은 자연이 내려준 안정제, 자연이 내려준
신의 안정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책에. 그러니까 신경 안정제예요. 칼슘이 99%가 우리의 이 골격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 이게 중요한데요. 이 나머지 1%가 유지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칼슘이 부족해지면 우리의 마음에서 짜증이 일어나고요.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 신경이 안정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 신경 안정제입니다. 천연 신경 안정제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경험을 네, 어쨌든 정말 이유 없이 아이들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아이들이 노는 모습만 보는데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화를 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늘 일상을 하던 대로 했는데 마음속에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을 딱 봤는데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을 봤는데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장난감 갖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예전에는 그냥 표출을 했었죠. 회개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칼슘을 먹으면 마그네슘과 칼슘을 섭취해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되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럴 때 마음이 이렇게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이 신경이 안정되어지지 않을 때는 칼슘과 마그네슘 영양제가 있어요. 그걸 제가 섭취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정말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도 딱 봤는데 기미가 피곤해요. 그래서 짜증이 올라오거나 또는 화를 내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신경이 안정되어지지 않는 게 딱 그런 조짐이 보이면 제가 얘야 영양제 좀 먹어라. 약 먹어라 이래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아빠 약 많이 먹으면 이거 안 좋습니다. 이거 과다 약물 복용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양제야 괜찮아. 그거 과다 약물 복용 아니야. 너는 지금 필요해. 그래서 먹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식품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영양제에도 독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한다면 마그네슘, 칼슘을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한다면 소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독소가 해소가 되고 간에서 그만큼 그것을 해독하는데 어려움 없이 해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음식을 통해서 섭취가 안 되어진다면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정말 그러고 나서 저나 저희 아이들이나 이렇게 신경이 많이 안정되어지고 또 이게 밸런스가 안 맞고 안정되어지지 않을 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참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변화되어지고 저도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한 선생님이 있는데요. 이 선생님이 학교 문제 아이들인 거예요. 정말 한 학기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폭력과 의자 집어 던지고 유리 깨고 병 깨고 이런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이 칼슘과 그리고 미네랄이 섞여 있는 그런 영양제를 공급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영양제를 6개월 동안 먹은 거죠. 참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횟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6분의 1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대요.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건강한 아이들은 그걸 먹으면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신경이 안정되다 보니까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공부에 더 전념할 수 있게 되어지고 참고 인내하고 집중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는 거죠. 어떤 음식을 우리 아이들이 먹는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패스트 음식에는 우리 몸에서 이 칼슘들 그리고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고 배출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식품 첨가물에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많은 식품 첨가물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 나트륨, 칼슘 흡수를 방해하죠.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타트라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색 사호라고 하는데요. 인공 착색료입니다.
이것은 노란 빛깔을 내는데 우리 안에서 이 칼슘을 소변으로 칼슘과 마그네슘을 배출시키는 걸 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탄산음료를 많이 먹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 신경이 안정이 되지 않겠죠. 짜증, 집중력 떨어지고 분노 이렇게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탄산음료. 동물 단백질을 대량 섭취하면 칼슘 흡수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아이들 칼슘 흡수가 방해가 되어져서 칼슘이 부족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또 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애들은 난폭해지는 거죠. 백생 밀가루, 백생 설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과다 섭취하게 되어지면 칼슘 부족이 원인이 되는 저혈당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패스트 음식의 주 원료 동물 단백질과 지방. 예. 이게 그리고 거기에 또 당분 그리고 합성 보존료 왕창. 간을 혹사시키고 칼슘, 마그네슘을 배출시키고 흡수를 방해하고 이런 것도 통해서 건강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도 파괴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 중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은 꼭 피해야 하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하는 게 있어요. 꼭 우리가 피해야 하는 식품 첨가물. 그 중에 하나가 L-글루탐산나트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렵죠? 쉽게 말하면 MSG입니다. 각종 가공식품에 들어있고요. 이거는 전두엽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대뇌 관문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 이것을 섭취하게 되어지면 소량만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대사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양분과 그런 것들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하지 못하고 다 배출시키는 거죠. 성장해야 되는 아이들 그리고 마음껏 좋은 영양분들을 식품을 통해서 흡수해야 되는 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육류, 소세지나 햄이나 고기들 빨가스름하게 예쁘게 색상을 나게 하는 그러한 식품 첨가물입니다. 발색제로 불리지만 사실은 방부제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 논란이 있습니다. 아스파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탕이 주로 들어있는데요. 뇌 기능 마비, 신경 교란 등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세설팜칼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사탕 등에 많이 들어있고요. 동물 실험 결과 종양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카라기난, 음료에 안정제로 보통 많이 추가를 하는데요. 역시 발암물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치닐 색소, 천연 성분이라고 하는데 과다 복용하면 그러면 알레르기성 쇼크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합성 착색류, 색깔 내는 거잖아요. 과자나 케이크, 음료수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데요. 황색 4호, 황색 5호 이런 것들 소화기 장애 또는 발암물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황색 4호, 황색 5호. 예. 소보산 칼륨이나 인식 향산 나트륨 이거는 액상 제품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합성 보존료, 즉 방부제입니다. 염색체 이상을 일으켜서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루 이틀 먹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는 90세, 100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계속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더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식품 첨가물. 이것을 우리 몸의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라는 이 연구 결과가 사람에게서 실험한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 실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은 다르죠. 동물에게 실험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은 괜찮다라고 말하는데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라는 결과가 보고되어지는 것들이 속속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괜찮습니다 해서 먹었던 사람들은 누구에게 그 하소연을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이것이 각자 독단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합성 식품 첨가물과 이 식품 첨가물이 합쳐졌을 때 그것이 독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식품 첨가물도 궁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자나 패스트푸드 음식이나 그런 고기 또는 햄이나 이런 걸 먹을 때 뭐 한 가지만 먹지 않잖아요. 이것저것 막 섭취를 합니다. 거기서 뭐가 궁합이 안 맞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떤 것이 만나서 결합이 해서 독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일정 양을 먹을 때는 기준치를 먹을 땐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이 넘어서게 되어지면 과다 섭취될 경우 우리에게 해로를 끼칠 수 있는데 우리가 90세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먹잖아요. 예, 어떤 일이 생길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를 감고 살아갑니다. 사거리에서 차를 빨간불이라서 이렇게 신호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신호가 딱 바뀌었어요. 초록불이 됐어요. 앞차가 잠깐 출발을 안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잠깐을 기다려주지 못하죠. 분노를 담고선 빵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와가지고 앞길 딱 막은 다음에 째려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요즘 사람들은 이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화를 분출하고 이게 마음에 많은 화를 품고 살아요. 어쩌면 이 일이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그러진 않을까. 요즘 청소년 범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지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리고 많은 폭력적으로 정말 변하는 이 아이들.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는 이 식품 첨가물이 우리 아이들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청소년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일은 학교 급식 식단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 급식 식단을 바꾸지 않고서 어떻게 청소년 범죄율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런 보고가 올라온 일들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먹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사항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음식 일지를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이 책에서 추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고 거기에 어떠한 식품 첨가물이 있는지 그리고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평가 이렇게. 두 번째는 식품 첨가물을 우리가 음식을 살 때마다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핸드폰으로 인터넷 요즘에 금방금방 하잖아요.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식품 첨가물 거기 주 원료가 나오잖아요. 주 원료.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는 건데 주 원료를 확인해 보기. 근데 앞쪽에서부터 보지 말고 뒤쪽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에 해로운 건 뒤쪽에 보통 놔둔다는 거죠. 읽다가 지쳐서 보지 않도록. 그래서 이 주 원료를 우리가 이제는 확인을 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먹게 되어지는 음식에 뭐가 들어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이걸 습관화로 들이는 건 너무나도 좋다라고 합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그걸 한순식간에 아이들에게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바꾼다는 것이 오히려 더 아이들에게 역효과를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건 부모가 자녀에게 애걸하는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먹어봐. 이거 좋지 않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을 설득시키는 것인데 아이들이 한 번에 설득이 될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좋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십시오. 좋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면 아이가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다가 나중에는 아 그게 좋은 음식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밥상 앞에서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겠죠. 부모님이 햄버거 먹고 치킨 먹고 그리고 패스트푸드 음식, 음료, 탄산음료 먹으면서 탄산음료뿐만이 아니라 음료수 자체가 그렇죠. 그걸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걸 먹어야 돼. 넌 물 먹어. 이러면 아이들이 그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설득력이 없겠죠. 이 네 가지 실천사항 중에 뭐 다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한번 우리가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실천하면서 아이들에게 변화가 나타난다면 댓글로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꼭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